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흥미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와 멀어지는 각 연령대별 매우 끔찍한 선택들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 나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섣부르게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 그게 어쩌면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은 돈을 다루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대 분들 중 주변에서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20대 분들 중에서 만약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앞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려고 그래? 이러한 말로 나무라지 마시고 가능한 한 차를 구매한 분들에게 칭찬도 하면서 올려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차를 구매할 때는 할부로 구매할 확률이 높은데 차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할부 금액은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사이일 것입니다. 자기 벌이에 비하여 더 비싼 할부를 내는 카푸어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매달 할부금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100만 원에 육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차를 사게 되면 평소보다 더 자주 나가게 되고 자주 나간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이죠. 결국 차가 없을 때보다 차를 샀을 때가 지출 비용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기름값은 추가로 더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산다는 사람들이 몇 번 덜 외출하고 술 몇 번 덜 먹으면 차를 살 수 있다는 악마 같은 속삭임에 순진하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차를 사면 더 외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술자리 횟수는 더 늘어나게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차를 꼭 사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급적 손절을 하는 것이 인생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보다 집에서 덜 나가고 더 틀어박히기 위해 차를 구매한다는 정신 나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와 B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A는 차를 구매하여 월 100만 원의 지출을 한다고 하고 사회초년생 B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증시에 미국 주식에 100만 원을 매달 투자한다고 하면 이들은 5년이 지난 경우 사회초년생 B는 7,200만 원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 A는 아마 더 높은 확률로 5년 전에 구매했던 차를 더 좋은 차로 바꿀 가능성이 크고 결국 재정 상태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재정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잔인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회초년생 A 같은 사람들이 밑에서 바닥을 깔아줘야 하며 이것은 냉정하지만 현실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로 절약으로 돈을 벌어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집을 자산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 집을 월세나 전세로 돌리고 또 이러한 것들로 돈이 돈을 불리는 자본주의를 빨리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사회초년생을 시작을 하였지만 누구는 생산자가 될 수도 누구는 그냥 소비자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만약 세상에 사회초년생 A 같은 사람이 없다면 모두 다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자본주의라는 경쟁사회에서 경쟁으로 무척이나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0대에는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결심을 이때 보통 내리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큰 결정은 결혼이 될 수 있으며 집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돈은 무조건 굴러가야 하고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굴러가게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더라고 해도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도 현재 전세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보다 훨씬 좋지 않은 계속 굴러가야 하는 돈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의 끝판왕인 전세인데도 말이죠.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현금 자산을 깔고 앉아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2년, 많게는 4년 동안 발생하는 소중한 기회비용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매물 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월세보다 은행이자 비용이 싸니까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본인의 금융 지식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으니 제발 집주인에게 그만 봉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금융 지식이 올바른지 혹은 비슷한지가 정말 중요한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월세는 쪽팔리니 전세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는 이 충돌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빨리 손절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관념이 본인과 비슷한 이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넓으니 본인 경제관념과 비슷한 이성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0대, 3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20대, 3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약을 하자면 20대의 경우에는 차를 사지 않고 저력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즉 차를 사지 말라. 이게 20대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30대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투자에 대해 겁을 먹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30대가 되면 경제관념을 잡으려는 노력과 시도를 꼭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경제, 자본주의를 이해를 꼭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바로 30대일 것입니다. 30대는 결혼이라는 집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연속으로 하는 시기니까 말이죠. 그리고 40대에 들어설 텐데 40대에 들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자녀에게 과도한 사교육을 지출하는 것일 것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이 내 아이만은 커서 고생하지 않게 잘 살으려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을 하며 아이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교육비로 지출을 한 돈의 절반 정도만 자녀의 명의로 미국 주식 같은 주식을 꾸준하게 투자를 하여 장기 투자의 결과를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나이가 되면 슬슬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배웠던 것, 즉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하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타깝지만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물론 실패를 해도 이를 메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으면 도둑질로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정점을 향하게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출도 같이 올라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나이가 40대일 것입니다. 특히 현재 별 무리 없이 잘 살고 있는 집을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더 크고 좋은 집은 투자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부채만 더 증가하게 되는 안 좋은 행동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나 전세를 줘서 하나의 구입원으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놓은 크고 좋은 집은 나중에서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부터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을 피해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손실을 복구하는 시간과 자원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금융상품이나 자산의 투자나 투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자제를 할 필요가 있으며 50대까지 고정된 소득, 즉 월급 하나로만 의존하는 경우 삶의 질이 급속도로 저하가 되는 연구자료도 있으며 참고했으면 좋겠으며 또한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본인의 재정 계획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녀에게도 아주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으니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신의 은퇴 준비를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